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우선 수족냉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통 손발이 차기 때문에 손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장이요? 아니, 수족냉증의 원인은 위장 때문이다.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이 손발이 차신 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손끝, 발끝까지 갈 혈액이 부족한 거죠. 우리 사람은 위장 건강이 튼튼할 때 밥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혈액을 만들어서 손끝, 발끝까지 보내게 됩니다. 예. 근데 위장 기능이 약하고 냉하게 되면 바로 건강한 혈액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몸이 냉해져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혈액을 보낼 힘조차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예. 아니 그럼 손발이 차다고 손발을 따뜻하게 할 게 아니라 위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펜넬 보온 주스라는 게 있습니다. 펜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펜넬이요. 한의학에서는 회양이라고 하거든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을 갖다가 빠르게 해주는 도와주는 향신료인데요. 네. 요리에 많이 쓰이는 향신료입니다. 이 펜넬을 갖다 우려낸 물에다가 사과하고 당근을 넣고요. 그리고 물엿을 넣고 갈아주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남성분들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우시니까요.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펜넬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수 있는데 구하기 어렵거나 그러시면 생강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엿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이당이라고 해서요. 위장을 또 따끈따끈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사용한 당근이라든지 사과는 네. 건강한 혈액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액 생성에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원래 제가 열이 많아요. 저 같은 네, 경우 네. 열이 많고, 사실 한마디로 좀 따뜻한 남자인데, 가끔 이제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열 받을 때, 한마디로. 네. 그때는 이제 그 따뜻한 남자가 저는 모르는데 남이 와서 손을 만지면은 왜 차냐고. 왜 손이 차냐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예. 이 성분이 말초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죠. 겉은 열이 나도 속은 차가워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죠. 서재구 원장님,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는 게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뭐 스트레스는 좋은 자극으로 받았을 때는 혈액을 순환도 시키고 우리 몸에 자극되니까 좋은데 늘 받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라면 이제 불균형이 오겠죠. 특히 이제 긴장하는 신경을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하니까 긴장을 늘 하고 있으면은 혈압도 올라가고 또 체온도 올라가고 그 순환하는 그 액체 성분인 그 혈액이 땀으로 배출해야 혈액을 이제 순환이 되니까 우리가 긴장하면 손에 땀을 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손에 땀샘이 많기 때문에 또 손바닥으로 많이 이제 땀샘 때문에 땀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부교감 신경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심호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접 볼 때 항상 그 큰 숨 쉬고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긴장 풀고. 그러니까 그거를 면접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하는 안정을 좀 가지고 나서 뭔가를 다시 판단하면 바로 욕할 것도 이제 그다음에 욕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진정한다 이 뜻이 이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코로 들이셔서 입으로 내쉬면서 횡격막을 충분히 근데 저도 이제 환자 볼 때 보면 하루에 5분 정도를 이런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5분만 투자를 하는 것만 해도 훨씬 좋은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멍이 들고 얼굴이 빨개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혈관의 이상 신호. 모두 모세혈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동맥, 정맥의 네. 건강 길잡이는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생명의 파이프, 혈관의 건강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가늘고 좁은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인데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동맥, 정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거꾸로 동맥, 정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모세혈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에 모세혈관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바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동유 원장님. 네. 네. 한의학에는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불치 이병, 치미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미 병이 된 것을 치료하지 말고 아직 병이 되지 않은 것을 치료해라라는 가르침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큰 혈관, 동맥이나 정맥에 생긴 병은 이미 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에 있는 병은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병이 조금 자라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 바로 이 미병이 이 모세혈관에 생긴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면 네. 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파이프,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 혈관을 살펴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모세혈관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굵고 강한 혈관인 동맥과 정맥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뭘로 지킵니까?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세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매미! 이 메밀 안에는요, 혈관의 건강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서지훈 원장님, 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뭡니까? 네,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모세혈관 벽을 이제 강화시키는 천연 색소를 얘기합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말로 비타민 P라 그러는데 P가 무슨 뜻이냐면 투과하다,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과성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P가 충분하면 혈관벽이 튼튼해서 뭐가 안 새어나오기 때문에 멍도 좀 덜 들 텐데 네. 비타민 P가 부족하면 건드리기만 해도 툭 터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과성 비타민이라고도 하고 비타민 C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C 상승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P가 풍부한 것들을 많이 먹으면 혈관벽이 튼튼해지고요. 특히 또 메밀에 비타민 P가 많기 때문에 혈관벽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밀을 드시라고 하면 메밀국수를 드시러 가셨다가 튀김이나 돈가스를 같이 드시더라고요. 세트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 튀김은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혈관을 갖다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콩이 주재료가 된 요구초밥 같은 것이 좋고요. 메밀 이외에도 평소 몸이 아주 냉하신 분들이라면 양파를 드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양파 안에 있는 이 퀘르세틴 성분이 마찬가지로 바이오 플라보노이드이기 때문에 혈관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메밀. 자, 신동중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유승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밀 국수 드실 때 기름진 거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메밀 드실 때 같이 먹지 말아야 될 고기 두 가지가 돼지고기하고 양고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이 기름진 음식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는 피부병을 일으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도록 하시고요. 메밀 이 자체만 두고 보면 한의학적으로도 혈관염에 아주 좋은 약효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메밀 먹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참 기계야 메밀묵 정도인데 김정은 교수님은 어떻게 드세요? 보통 왜 메밀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메밀 국수를 사가지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메밀 국수는 사실 그 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메밀 함량이 30% 이하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밀가루나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메밀을 먹는다기보다 오히려 밀가루나 전분을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드실 때는 그 순수 100% 메밀가루가 팔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에 희석을 하시는데 메밀가루 한 컵에 물 한 컵 반 정도를 풀풀 풀어가지고요. 달군 프라이팬에 그 밀전병처럼 얇게 붙이셔가지고 몇 장을 붙이신 다음에 이 안에 뭐 고기를 싸서 드셔도 되고 뭐 파절이랑 채소 같은 거 같이 넣어가지고 고기 구워 드실 때 같이 싸서 드시면은 밥 대신에 식사 한 끼로도 든든하고요.
또 메밀 국수를 끓이고 나서 왜 면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메밀에 그런 구수한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식으로도 메밀국수 드신 다음에 면수를 달라 그러셔가지고 한 잔을 드시면은 커피 드신 것보다 훨씬 또 후식으로 메밀 그대로 또 섭취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메밀 전병과 알록달록 샐러드가 준비됐네요. 네. 이 샐러드는요, 혈관염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가 직접 만든 샐러드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노란색 파프리카는 혈관염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과나 양배추처럼 신선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들은 몸에 있는 열을 내려주고 건조한 혈액을 갖다가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전병에다 싸서 전병처럼 네, 싸서 드시면 아주 끝내줍니다. 소스는 어떤 겁니까? 소스는 파인애플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파인애플 갈아갖고요. 네, 이유는 이 파인애플 안에 있는 브로멜린 성분이 우리가 육류 섭취를 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침도 삼키지 마십시오. 젓가락도 안 갖다 놨어요. 신동진 원장님도 뭐 워낙에 뭐 요리하는 한의사로 유명하시잖아요.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만드십니까? 아유. 그렇죠. 만약에 저라면 말이죠. 메밀 전병을 만든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메밀 전병에 무나물 있지 않습니까? 무나물을 간단하게 슴슴하게 묻혀서 이렇게 싸서 내겠습니다. 왜 제주도 내려가시면 항상 여행객들이 들리는 그 허름한 시장의 한켠에서 할머님이 네. 메밀 전병 파시거든요. 예. 빈떡이라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총떡이라 그래요. 아, 예. 총떡. 그분이 만드시는 거에 그냥 무나물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 일리 있는 건강식이네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메밀, 무의 궁합은 최고. 유승선 원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혈관의 염증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신 원장님의 레시피 너무나도 좋고 간단하거든요. 사실 복잡하면 먹기 힘든 게 요즘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혈관의 염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P가 함유된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넣습니다. 여기 보이는 바로 포도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감귤도 마찬가지고요. 혈관에 염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좀 더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봤습니다. 생명의 파이프 혈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유승선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에 생긴 병 절대 운이 나빠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로 올바르고 건강한 혈관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혈관 회춘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의 저